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요즘에는 날씨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원주 지역 오늘 현재 기온이 어제보다 14도가량 낮습니다. 또 찬바람이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낮에도 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에 찬 공기가 남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좀 더운 옷 입으셔야 되겠고요. 또 감기나 독감 등 환절기 질환에 유의하시는 그런 또 건강관리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죠. 민주공영대학의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좀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또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도 상당합니다. 그 내용들도 오늘 또 직접 정대화 상지대 총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치악산 딸기가 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등 원주의 특산물로 정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2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만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해서 대규모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30명이 넘어서는 등 도내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원주의 경우 병원 외래 진료 교수가 확진되면서 입원 환자와 이루어진 등 200여 명에 대한 이동 선별 진료도 실시 중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7조 1,700억여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강원도형 뉴딜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정부 예산에 반영된 역점 사업 추가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주시가 최근에 4개 코스를 끝으로 원주 구빗길과 치악산 둘레길을 모두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주 구빗길과 치악산 둘레길을 합치면 총 연장 530km로 국내 최장 도보 여행길로 기록이 됩니다. 원주 구빗길과 치악산 둘레길 전체 개통은 당초 이달 중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상지대학교가 민주공영대학이라는 새로운 대학 운영 모델을 선포했습니다. 사립이면서도 또 공립 이상의 공익적 역할을 추구하겠다, 이런 또 새로운 개념의 대학 운영 모델이겠는데요. 하지만 또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상지대학교의 정대화 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총장님이 2018년도 8월에 일단 그 직무대행으로 취임하셨고, 예. 12월에 정식으로 이제 또 취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2년 1개월 남았습니다. 임기가 상당히 길군요. 예. 근데 이제 딱 그러면 그 임기의 절반 정도를 채웠는데, 그런 셈이죠. 처음에 총장직을 이제 맡게 되시면서 좀 여러 가지 각오도 있었고요. 네. 또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제 정말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소회가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든 학교가 오랫동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학교를 안정시키면서 빠르게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이제 저와 우리 교수님들, 학생, 직원들의 생각이었는데요. 네. 그 방향으로 다행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주제가 될 민주공영대학은 네. 확고하게 상지대가 이제 안정기조 위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안정된 또 발전 가능한 대학이 되는구나 하는 하나의 지표로 보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이 어떤 방향을 잡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또 여러 가지 준비 단계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정말 네. 과실을 거달릴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 또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상지영서대학교와 상지대학교 통합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렇게 예. 이제 근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만은 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분규 때문에 괴롭혔던 재정 지원 제한 댁에서도 완전히 벗어났고요. 네. 또 대학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무형의 수많은 행재정적 불이익을 당했는데 네. 거기서도 다 벗어난 상태에서 상지대와 상지영서대가 통합해가지고 64개 학과에 제법 짜임새 있는 중견대학으로 발전하게 그러니까 발돋움하게 된 것은 상지대학의 큰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또 의견차가 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 이제 네. 또 어느 정도 수습이 된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한 2년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 이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갈등은 전혀 없었고요. 네. 금년 3월 1일 날 출범하는 과정에서 출범하는 시점에서 아주 무리 없이 스마트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으로 인한 어떤 어떤 고뇌랄까 잡음이랄까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오늘 뭐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요. 네. 좀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남은 과제 중에 가장 큰 이제 방향이 역시 오늘 주제인 민주공영대학. 네. 공영형 이제 사립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좀 많은 네. 들어봤던 그런 그 명칭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네. 공영형 사립대, 민주공영대학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상지대학이 이제 사립대 아닙니까? 우리 상지대학을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공익적인 대학으로 운영하겠다, 만들겠다 하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세계적 수준의 민주대학으로 만들어 가겠다 네.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목표인데요. 말 그대로 민주공영대학은 민주대학과 공영대학의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민주대학은 말 그대로 분규도 없고 비리도 없이 아주 민주적으로 움직이는 대학이 민주대학 아니겠습니까? 네. 공영대학은 KBS 공영방송을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설립자나 운영자나 뭐 이렇게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공익적으로 움직이는 대학. 그러니까 민주적이고 공익적인 대학이 민주공영대학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아마 약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세계 최초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민주공영대학 이제 선포식을 가졌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닌 거라고 이제 보면 될까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지대의 이미지는 이제 뭐 중부권 사립대학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 상지대가 강원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인데 네. 또 가장 상징적인 비리분규대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장 상징적인 비리분규대학을 가장 발전 가능하고 가장 안정적인 그런 전혀 새로운 대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 예, 영어 썼습니다만 전환점을 우리가 지난 11월 3일 날 만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상지대학은 과거와 전혀 달리 이제 완전히 발전 가능한 민주주의고 공익적인 대학으로 이제는 출범한다, 거듭났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키겠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이제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좀 약간 지지부진하다는 또 비평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선포식을 가졌습니다만은 출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정부는 이제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네. 다행히 이번에 그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네. 또 좀 많지는 않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예. 또 국회에서 지금 정액 논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기재부가 마련한 안은 53억인데요. 네. 저희 예상컨대는 그 53억에 최소 2배 아니면 3배까지 정액이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작지만 예산 문제는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된 셈이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출범해서 선언한 것처럼 앞으로 이러저러한 대학을 만들어 가겠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선언을 했는데 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과제인데 역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네. 우리 내부적으로 재정을 만들자. 그것이 결국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범식에서 만인탑이라는 것을 건립하기로 하고요. 네. 만인 클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상지대학교를 지원하고 상지대학교를 함께 운영해 나갈 10,000명의 유지자를 모으겠다. 이런 게 저희의 아주 원대한 꿈입니다. 네. 10,000명이 10,000원씩만 내더라도 상당하겠군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뭐 예산이 뭐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될 네.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예. 이게 좀 기재부 차원에서요. 네. 사실 이런 예산 배정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랬죠. 이게 좀 동력이 소진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네.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3년간 기재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기재부가 3년 만에 예산을 적지만 배정을 한 것은 예. 이제 정부 내에서 즉 기재부 내에서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없는 예산을 만들기는 어려워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또 정액하는 것은 성과만 있다면은 또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또 그게 충분히 기대하고 가능할 만하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이제 작지만 예산을 배정하면은 상당한 성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은 뭐 예산 배정보다도 네. 사실 학교 운영의 그 구성원이라든지 또 네.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또 더 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존의 대학교 운영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비교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학원과 대학의 차이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원은 가가지고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네. 대학은 주는 대로 배우고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계획을 짜 나가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키워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깨우쳐 나가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상지대학은 이사장님이나 또는 총장인 저나 또는 교수들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배우는 데가 아니고요. 네. 상지대의 교수와 학생과 직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지를 의논해가면서 자발적 주체적으로 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미래사회의 튼튼한 인재가 육성되는 그런 과정인데 상지대가 바로 교수, 학생, 직원이 공동 주체가 되는 그런 형태의 대학을 운영하고 무엇보다도 젊은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겠다. 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취지와 명분은 참 좋습니다만은 네. 여기 이제 그 세밀한 부분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든지 많은 이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일 우선적인 것이 그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예. 현재 이사회가 예. 9분이 계시는데요. 이만열 이사장님을 포함해가지고 이게 교육부가 구성해준 완전 100% 공익이사입니다. 네. 이게 사형이사가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지역사회 인사와 교육계 전문가와 이런 분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완전 공익적인 이사로 구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사회 구성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네. 김문기 전 이사장의 뭐 구재단이라 이제 예. 좀 칭하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구성원이 또 이제 이사회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운영이 네. 있어서 많은 또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네. 부분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 9분의 1 아닙니까? 이사회가 9분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운영상. 예, 뭐 그건 9분의 1이고 예. 또 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구재단 측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네.
이사회 내에서 논란이 있거나 이사회 의사결정에 어떤 지장이 있거나 지연이 되거나 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마린탑 제막 예정이다라고 하셨고 또 마인클럽 이제 결성도 이제 준비한다 하셨는데 그 네.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마닌클럽은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고요. 예. 그 현재 한 1000여 분이 클럽 회원으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아직도 9천 명 더 채워야 되겠군요. 예, 9,000명, 뭐 저희끼리 내부 얘기인데요. 예. 한 1, 2년 내에 10,000명을 채워서 그 만인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우리가 발전시키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돈도 돈이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돈이지만은 상지대를 운영하는 10,000명의 어떤 유지자, 뜻있는 네. 분들이 곧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시대학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가정돼 있고요. 또 앞으로 과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서 좀 궁금한 점도 많이 있는데 좀 세밀한 부분 앞으로 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좀 자주 연결해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자주 그럼 저희가 또 연결해서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어서 이제 정리하는 그 느낌 아시겠죠? 네. 다음에 좀 하나의 그 아이템별로 좀 네. 세밀하게 또 시간 준비해서 좀 말씀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시대학교 정대화 총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는 올해부터요 가을 딸기죠 고술이라는 품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가을 딸기가 출하를 시작했는데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또 치악산 겨울 딸기죠 설향도 다음 주부터 출하될 예정입니다. 원주 지역의 딸기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부터 가을 딸기 품종이 원주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요. 네, 원주시는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치악산 딸기 재배를 추진해 왔는데요. 딸기는 시설 채소 가운데 고소득 작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겨울 딸기 품종인 설향 외에도 가을 딸기인 고슬이란 품종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향과 당도가 높고 또 조기 출하가 가능해 앞으로 재배 면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김경희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딸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국비사업, 도비사업을 받아서 9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에는 도비를 또 받아가지고요. 10억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배 규모도 늘리고요. 농가 수도 늘릴 거고요. 신규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겨울 딸기는 설향이라는 품종으로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 하는 품종이고요. 지금 11월 말부터 아마 로컬 푸드 매장이나 행복장터, 한화로마트 이런 데 출하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나오는 거는 고슬이라는 가을 딸기인데요. 이거는 특별히 가을의 맛과 향이 좋아서 저희가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 딸기는 당일 따서 당일 출하하는 거기 때문에 신선한 맛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비자분들이 딸기는 당일 딴 게 맛있는 거를 기억하시면 우리 딸기를 꼭 드실 거예요. 네, 겨울 딸기는 다음 주쯤에 이제 출하가 시작되고요. 가을 딸기 올해 처음 이제 시범 재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고슬 겨울 딸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겨울 딸기인 설향은 온도가 높아지는 3월부터는 유통기간이 짧아지고 당도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가을 딸기인 고슬은 빠르면 9월 말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향이나 당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고슬이란 이름은 제주 사투리로 가을을 뜻하는데요. 딸기 무게도 20에서 40g에 이르는 대과종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치악산 딸기 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조성현 대표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가을 딸기는 일반 딸기가 안 나오는 시기에 9월, 10월, 11월 이럴 때 나와서 당도도 일단은 굉장히 좋고 향이 일단은 좋아요. 이게 고슬의 특징이 향이 일단은 굉장히 강해요. 겨울 딸기는 약간 단 향기가 나는데 이거는 복숭아 향 비슷한 그런 향 자체가 틀려요. 딸기 자체가 틀려갖고. 또 신맛이 약간 있으면서 단맛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맛이 인기가 좋아요. 여기. 소비자들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특히나 여성분들, 임산부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가까운 경기도 쪽 인천이나 이천이나 이런 데서도 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재배 방법은 일단은 기존의 딸기 키우는 방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확립된 게 아니라서 이 키우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려워요, 좀. 딸기가 안 나오는 시기에 딸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그 금액 면에서 농가 소득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원주 같은 경우 복숭아는 많이 키우고 있다라고 다들 아십니다만은 딸기는 약간 생소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에서도 원주 특산물로 딸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1년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는데요. 딸기 신품종 안정 공급 및 재배단지 조성에 선정돼서 앞으로 2년간 총 10억 원을 투입해 치악산 딸기 재배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딸기 재배 신규 농업인을 육성하고 딸기 체험 농원, 딸기잼 등 가공시설 설치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원주 특산물로 정착되고 있는 치악산 딸기는 가을 딸기뿐만 아니라 겨울 딸기인 설향도 곧 출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경리 작가의 좀 소식부터 듣도록 하죠. 이 동화가 어린이 합창과 또 관현악을 위한 곡으로 재탄생했다고요? 네, 원주에서 활동하는 김윤경 작곡가가 이 박경리 작가의 동화 은화수를 교향시로 작곡하고 최근 작곡집을 냈습니다. 이 교향시는 시나 회화적인 내용의 관념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관현악 곡인데요. 은하수는 전쟁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지만 상처와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선영인의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김 작곡가는 강원문화재단 후원으로 이를 곡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발표회를 취소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실제로 모여서 연주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미디 음악, 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제작한 음악으로 음반을 내게 됐습니다. 원주 YWCA 어린이 합창단이 이 은하수의 4악장과 또 동화 은하수 속에 등장하는 동요 3곡을 녹음했고 미디 음악가 최태권 씨가 프로듀싱을 맡았는데요. 김인경 작곡가는 이 원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을 음악화하고 싶었다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이 예술로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경리 작가와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듣도록 하죠. 토지문화재단에서요. 이 박경리 작가를 말하다 이렇게 테마로 또 인문 강좌를 열고 있군요. 네, 토지문화재단의 2020년 문학의 향기 인문 강좌 박경리 작가다 말하다의 세 번째 강의가 24일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이 안상수 시각 디자이너가 초청 강사로 나서서 박경리 작가를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이 박경리 문학공원 내에 문학의 집 디자인, 또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위치한 박경리 문학비 제작에 대한 얘기를 펼칠 예정인데요. 인문 강좌 박경리 작가를 말하다는 지난 7월에 고진아 시인을 시작으로 8월에 이금희 소설가가 박경리 작가와 나와 글쓰기의 강연이 진행됐고 또 다음 달에는 김세희 토지문화재단 이사장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토지문화재단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선착순 50명 정도만 입장이 가능하다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사실 여러 지금 많은 문화 행사들 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입장에 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또 한계가 있는데 이런 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관련된 소식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이 문화예술기를 지원하고 또 코로나 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술체험 키트를 또 집으로 배송해주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원주문화재단이 비대면 예술체험 키트를 집으로 배송해주는 희망을 보내는 예술 보따리를 운영합니다. 이 예술 보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 활동을 독려하고 또 단절로 인한 시민의 정서적 피로감을 해소해서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됐는데요. 무료로 키트를 신청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 공모를 받아서 진행됐습니다. 도자기, 또 음악, 문학, 공예 등의 다양한 분야의 신청이 몰려서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 세계가 반영된 키트가 제작이 됐는데 신은 먹고 다니냐, 희망을 담은 복그릇 모빌 이런 것들이 있고 키트는 22일까지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길 또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였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